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서퍼입니다. 엔치입니다. 네, 오늘은 C그룹 갖고 왔는데 음. 원래는 여기서 발표하는 IR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는데 네. 깜빡하고 못 갖고 왔는데 사실 그거 없어도 됩니다. 음. 이미 다 정리를 했고 저희 C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버리지 않았고 음. 그냥 저는 제가 들었던 사실 이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셔도 좋고 제가 들었던 내용을 공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없으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번 분기 3분기 음. C 3분기는 어땠나? 음. 그래서 C 3분기 숫자는 이게 쏘쏘가 있으면 이 배드 요 사이 여기 정도 됐습니다. 완전- 나쁘진 않았지만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약간 보통보다는 조금 안 좋았다. 네, 보통보다는 조금 안 좋았다 정도로 볼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왜 안 좋은냐를 좀 봐야 되는데 음. 일단은 이제 CEO가 나와서 항상 코멘트를 하죠. 그래서 C그룹이 여태까지 말했던 걸 좀 보면은 이제 C그룹의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 결국의 기조는 지금이 고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수익성이잖아요. 근데 C그룹이 택한 거는 아니다. 우리 지금 수익성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될 시기다라고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에도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고금리에도 우리 투자 기조 계속 간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아 얘네 지금 수익성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계속 돈을 써서 적자 나오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졌었던 네. 분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분기도 비슷한 기조긴 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왜 우리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많이 풀어줬는데 일단 얘네들가 했던 거는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후 한창 주가가 막 300달러, 400달러 갔을 때 그때의 우선순위는 성장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막 미친 듯한 매출 성장률 이런 걸 보여줬었고 그리고 금리가 떡상하면서 그때는 수익성이 중요해서 실제로 우리는 수익성을 달성해줬다. 그래서 잠깐 한두 분기 흑자 나던 시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익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의 우선순위는 시장 점유율이다. 우리는 시장 점유율이라는 이제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선도 능력 그러니까 뭐 경쟁 우위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우리한테 제일 우선순위다. 그래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부족하다 혹은 없다라는 거죠. 점유율과 선도 능력이 부족하다 혹은 없다라는 말과 저는 동일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없으니까 투자를 해서 뭐 있어도 부족하니까 투자를 해서 채워야 된다가 이번 분기의 완벽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인데 여기서 밀려버리면 사실 큰 미래가 보장하기 힘든. 네. 근데 이건 이제 C그룹이 또 세 가지 사업부로 나뉘잖아요. 네. 모든 사업부에 적용되는 내용인가요? 이것도 근데 이제 거의 본체는 이커머스 사업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체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게임과 핀테크는 이제 이 이커머스랑 결을 어느 정도는 같이 해요. 그러니까 얘가 잘 돼야 핀테크도 잘 되는 게 꽤나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게임은 좀 별개라서 그래서 얘네가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 거냐 그러니까 투자가 도대체 무슨 투자가 중요하잖아요. M&A도 뭘 샀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물류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은 성장에 관한 투자고 물류는 이제 수익성에 관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진 관리하겠다는 거고 여기는 매출 성장시키겠다. 이 두 가지의 그 큰 흐름으로 잡고 얘네가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 마이너스 1Q, 마이너스 2Q에도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적자를 내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치로 실제로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용자 수, 주문 건수, 총 거래 대금이 모두 다 QOQ로 계속 다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중간과 나쁘다의 이 사이를 했잖아요. 이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숫자마저 역성장을 했으면 진짜 나빴던 거죠. 근데 이런 숫자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에 투자를 하고 물류에 투자를 하면서 주문 건수가 늘어나고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또 재이용률이 늘어나고 뭐 그런 각종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커머스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네. 잘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스에서 더 좋음으로 가려고 했으면 이 숫자가 더 높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소 그러니까 성장은 했지만 다소 아쉽다. 그러니까 약간 엄마 나 수학 등급 좀 올리게 과외 좀 시켜줘. 네. 그래서 해줬는데 오르긴 올랐다. 근데 1등급 오른 거죠. 1, 2등급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아직 네. 갈 길은 멀다. 네, 아직도 1등급까지 갈 길은 더 멀다. 라는 이제 말. 한
6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됐다. 아 그렇죠. 4, 3등급까지는 갔는데 근데 1, 이제 2등급까지는 아니다. 네, 나는 매달 50만 원씩 쓰는데 맞아요. 이 4등급 맞으라고 쓰는 돈은 아닌데. 그 뜻이 그거죠. 제가 느끼기엔 딱 그런 분기였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투자금을 많이 지출하기도 했지만 영업적인 부분에서는 또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적자긴 하지만 마진이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그 마진 관리는 물류 쪽에서 하니까 물류 쪽에서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매출 성장 자체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매출 성장이 이게 일어난다고 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물론 얘네가 지금 이커머스를 크게 두 개로 보고 있는데 전통적인 이커머스가 있고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요즘 이커머스 대세라는 플랫폼인데 이게 여기서 한 지금 1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여기서의 성장은 굉장히 크다. 근데 문제는 이 성장이 전체 이커머스의 성장을 이끌 만하냐라는 건 또 다른 포인트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은 약간 인스타나 맞아요. 그 네이버 그런 플랫폼 기반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그 C그룹에서도 이런 플랫폼이라는 게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C그룹, 그러니까 쇼피 라이브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쇼피 라이브. 쇼피 라이브 뭐 이런 걸 하고 이제 인스타 라이브는 인스타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는 없고 쇼피 라이브에 이제 인스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을 데려와서 하는 거죠. 마치 홈쇼핑처럼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내용이고 근데 제가 다 정리했던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부문. 게임 부문은 사실 뭐가 없었다. 네, 그냥 평타. 네. 평타였고 뭐 본인들 말로는 유저 수와 수익화 지표가 모두 안정적인 트렌드 그리고 이는 만족한다 하는데 그냥 크게 달라진 게 없다가 제가 이해한 바였어요. 여기는 뭐 프리파이어보다는 좀 신제품에 대한 맞아요. 얘기가 나와야 이제 네, 신제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숫자로 이제 매출로 보고 이익으로 보면은 큰 변화는 없었다. 뭐 자기들이 잘한다 하지만 그건 당신들의 이야기고 네, 그런 내용이고 이제 핀테크가 그나마 좀 봐줄만 한 건데 이제 핀테크는 매출과 이익 모두 다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꽤 괜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물론 전체 그룹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그렇지 성장이 계속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시머니의 자체적인 그러니까 시머니의 그 매출을 보면은 이 쇼피와 연결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쇼피에서 결제를 하죠. 그리고 결제하는 이제 쇼피 내에 있는 바이어와 셀러들이 있는데 이제 셀러들은 상품을 떼오기도 하죠. 그거를 시머니에서 대출 받아오고 바이어들도 뭐 BNP 바이나우 페이 라이더 같이 이 서비스 이용하면서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이게 쇼피 비즈니스가 하나 있고 자체 이제 금융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신용 대출 혹은 뭐 사업 대출 뭐 담보 대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카카오 뱅크 같은 거. 그죠. 카카오 뱅크 같은 거. 그래서 디지털 뱅크도 실제로 있고 그래서 이쪽 부문 양쪽 모두 다 성장이 좋았다. 네. 그래서 쇼피가 어쨌든 성장은 계속 조금씩 하고 있고 쇼피 내 침투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이 자체적인 비즈니스도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여기가 더 커요. 네,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려왔던 시너지 효과가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걸 침투를 더 많이 시켜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그 제품들을 구매할 때 네이버 스토어 제품 구매할 때 네이버 페이를 더 많이 쓰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제 수수료도 더 받고 거기서 파는 사람들 네이버 스토어를 여는 사람들도 뭐 제품을 떼울 때 네이버 페이에서 돈을 대주면서 더 많이 이제 유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이게 얘네들의 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건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이제 근본은 쇼피가 계속해서 퍼스트 기업이 돼야 되고 계속 성장을 이뤄줘야 이게 계속 침투가 되면서 간다. 사실 애초에 맨 처음에 투자했던 그림이 이런 거였고 여기에 운이 좋으면 이제 게임에서 나오는 결제나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같이 먹어주면서 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게임에서 성장은 이제는 좀 찾기 힘들어졌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시장 점유와 시장 선도 능력 그죠? 그래서 저는 이해는 됐어요. 아, 그렇지. 여기서 얘네가 이제 역성장하거나 무너져 버리면 사실 이 기업은 큰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것도 이해는 됐어요. 오케이. 너네들의 그 내가 만약 경영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했을 때 이해가 됐습니다. 나였어도 이것보다 큰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 사실 여기를 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Q&A 좀 중요한 질문만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질문만 하면은 쇼피가 투자한 분야가 어딘지 이번 3분기 때
그리고 투자 대비 원하는 아웃풋과 4분기 이제 거래 대금 타겟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인도네시아 규제와 관련이 있는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도네시아가 이제 동남아에서 베스트 원 가장 큰 국가예요. 그리고 이 국가의 이커머스 시장도 엄청 큽니다. 네. 근데 이 국가에 새로 들어왔던 경쟁자들이 이제 틱톡샵이라고 되게 빠르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중국 기업 틱톡샵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영업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수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너네가 투자해서 원하는 아웃풋이 맞냐? 아니면 사실 이거 반사수혜 받아서 본 거지 너네가 투자 대비 아웃풋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되게 날카로운 저는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결론적으로 따지자면은 둘 다다. 둘 다다. 우리는 실제로 이 투자 대비 원하는 아웃풋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얘네 답변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게 있는데 이 인도네시아 규제를 하니까 시장이 너무 커서 틱톡샵이 이제 C그룹의 경쟁자인 토코피디아라고 있는데 얘네랑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간접 방법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걸 실제 최근에 영업 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경쟁이 강한 거죠. 지금 경쟁 시장이 되게 세고, 미국에 보면 지금 테무나 쉐인 같은 이제 뭐 핀두어더라고 하는 기업의 이제 자회사이거든요. 얘네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는 앱 1순위예요. 엄청 장사가 잘 돼요. 네. 근데 다 중국 기업들이거든요. 얘네가 저가로 다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얘네가 동남아로 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큰 경쟁 시장이다. 우리나라도 쿠팡이 어느 정도 정리는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네이버가 망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잘 되고 있고 또 그 외에 기업들이 아직 다 죽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인 거죠, 동남아 시장도. 그래서 C그룹이 자꾸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든 선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최근 신규 경쟁자들 진입이 있는데 경쟁사 대비 쇼피의 경쟁 우위가 뭐냐, 그리고 이 경쟁 우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어느 정도 본인들도 인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경쟁이 있고 독점하기 너무 어려운 시장이다. 사실 독점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핵심은 효율적 투자다.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고 효율적으로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디다 투자할 거냐는 사실 앞에 나왔던 얘기랑 동일해요. 그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처럼 커가는 시장, 혹은 물류같이 우리의 마진을 올릴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좀 더 얘네가 말하는 그 핀테크와 이런 시너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가겠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했죠. 뭐 스케일이다. 우리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규모에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아마존의 그 물류 스케일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와서는. 그리고 뭐 동남아에 7개 국가가 있거든, 대만 포함해서. 그래서 뭐 로컬별로 다 시장 상황이 다르고 뭐 문화나 그런 게 다르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해와서 이게 뭐 있고, 그다음에 이커머스 인프라 구축 같은 내용인데 뭐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인들이 경쟁 우위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어렵네요, 이 시장이. 근데 문제 이제 제가 뒤에 다 제 생각을 좀 정리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게임이랑 핀테크에 관한 질문들인데 한 번쯤 읽어보면 좋아요. 엄청 뭔가 번뜩였다 하는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생각 정리, 이제 2분기 때 했던 생각인데 2분기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디가 적정 주가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가 저렴한가.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성장은 잘 알겠고 이커머스는 좀 애매하고 불안하고 이제 게임은 이대로 유지되거나 사장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뭘까? 이 C그룹에 무엇이 될 것인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핀테크는 잘 가고 있는 퀄리티가 좋은데 이커머스의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못 찾은 거죠, 저도. 왜냐하면 제가 이 분야에 막 뭐랄까요, 대가 전문가였으면 어떤 지표나 어떤 능력을 보고 바로 판단이 가능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틱톡샵이나 테무 쉬인 같은 거 나왔을 때 왜 얘네를 안 쓰고 쇼피를 써야 하지?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이번 분기 때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때 정했던, 좀 다르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만약 임직원이어도 이런 결정을 내릴까라고 했을 때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한다고 과연 이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는 이제 제 지식으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이제 펀더멘탈 쪽에서 이제 옛날과 같은 확신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옛날에는 제가 그냥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도 있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아야 들어오는 게 가격이긴 한데 이제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저렴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경쟁 우위가 없으면 잃어갈 거니까 그렇죠. 이게 싼가? 음. 어려운 거죠. 음. 확신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나의 판단의 산업과 이제 기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다면 뭐 얘네가 들어온다 해도 쇼피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쇼피가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 이런 걸 좀 알게 될 텐데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약간 지금 모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민이 되는 게 이 저가형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산에 대한 방어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럽에서도 지금 태양광 인버터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미친 듯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인버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확실히 걔네를 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그런 제품 퀄리티 이런 전환 효율 이런 것들이 기술과 다, 효율이죠. 기술과 효율이 드러나니까 이거는 저는 믿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커머스인 경우에는 참 되게 애매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래서 대체 어떤 지표를 봐야 될까? 그렇죠. 그건 이건 좀 로컬라이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동남아 사람이라면 뭔가 좀 더 확신이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이 가지는 영향력이라든가 이거는 외국에서 봤을 때는 다 파악하기 어렵죠. 실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카카오톡이랑 저는 뭐 분사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카카오톡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알면은 좀 더 쉬운데 그것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애매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게 정성적이라서 좀 어려워요.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죠. 인버터는 전환 효율이 몇 퍼센트가 더 좋고 맞아요. 마진이 얼마나 더 좋고 이런 게 맞아요.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얼마고 이걸로 인해서 1년당 아낄 수 있는 금액 그렇죠. 그리고 투자 그 회수 기간 이런 게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네이버 스토어와 쿠팡이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네이버 스토어를 쓰고 어떨 때는 쿠팡을 쓰잖아요. 이 그 미묘함, 그렇죠. 네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알기가 제 지식상으로 어렵던 거예요. 만약에 쿠팡과 네이버 스토어였다면 저는 사실 둘 다 많이 쓰는 입장인데 그렇게 됐으면 둘 다 안 샀거나 둘 다 샀거나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따로 떨어져 나왔다면. 근데 이제 제가 쇼피를 딱히 써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테무 경쟁자 틱톡샵이나 이런 걸 쓰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맞아요. 이게 제가 쇼피가 앞으로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계속 보면은 이제 그 틱톡샵이나 테무 시인 같은 애들이 완전 저가형으로 밀고 나오는데 아마 한 개 기업은 이제 흑자로 전환될까 말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적자예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과한 투자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얘네들도 지속 가능할까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다른 이슈거든요. 그리고 얘네도 이제 카테고리를 넓혀서 고가 제품 라인으로 들어왔을 때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이 또 반대로 들어와요 얘네도. 그러니까 그리고 뭐 물류 준비가 얘네가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론이 안 난다. 가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중단을 좀 내렸어요. 어렵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투자는 좀 어렵다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좀 어렵다가 됐고 그나마 이제 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는데 이제 기업이 속한 국가와 산업의 성장이 일어나는가. 사실 이거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게 밑바닥이고 이제 그 위에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의 GDP나 이 동남아의 이커머스 시장, 핀테크 시장은 사실 저는 확정이라고 봐요. 이건 그냥 확정적이다. 성장도 하고 침투도 올라가기 때문에 확정적인데 그러면은 그걸 누가 가져갈 거냐? 왜냐면 뭐 토코피디아, 테무, 시인, 틱톡샵부터 해서 아마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쿠팡도 이번에 중국 들어간다고 하고 이게 좀 이게 어려운 거죠. 이거는 저는 이제 뭐 베팅하라 그러면 추가적인 투자도 다 가능한데 이게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힌 거죠.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저희도 그 지하철에 갑자기 그 알리바바 샵인가요? 그게 막 갑자기 마동석 광고하는 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 보고 막 아니 알리바바가 들어오네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핫해질 줄 몰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핫하죠. 바로 퇴출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알리바바가 와서 뭘
얼마나 더 잘해야 그 중국 플랫폼인 거 누가 모두가 아는데 또 쓸까? 중국 제품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미 물류가 너무 잘 돼 있는 것들도 있고 가격도 공정하게 잘 돼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핫해졌다가 엄청 핫해졌죠. 근데 또 요즘 품질 문제로 많이 또 배척하더라고요. 그렇죠. 품질도 있고 사실 저는 그게 지속 가능 성장이 지속 가능한가가 좀 의문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알기가 좀 어렵죠. 어렵죠. 뭐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말로 형언하기 힘들겠지만 미리 써보셨으면 중국에서.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렇게 공격 받을 수 있는데 걔네의 공격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해서 뺏기는 거냐가 핵심인데 그렇죠. 이걸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웠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쇼피의 카탈리스트 촉매제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흔하게 보는 뭐 각종 지표 있죠. GMB나 재구매율 아니면은 뭐 신규 유저율, 활성 유저율 뭐 이런 거 많은데 이게 좀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 가격 자체가 비싸다고 생각 안 하지만 저렴한가 아까처럼 대답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추가적인 투자를 이어가기 어렵다가 결론입니다. 이번 분기에서 확실히 좀 느꼈어요. 아 이거 사실 저는 계속 35달러는 라는 마음의 가상선을 가지고 추매해야지라는 생각을 그냥 갖고 있었는데 이번 분기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추매 못하겠다. 내려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 관련돼서 이제 베일리 기포드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베일리 기포드라는 기업이 이제 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보는 되게 유명한 네, 투자회사. 테슬라 초기 투자자기도 하고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되게 얼리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참고 존버를 해서 되게 큰 수익을 가져가는 기업이고 얘네의 움직임 보면 최근 C그룹을 되게 추매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 그 뭔가 경쟁 우위 같은 게 살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본 거고 이제 저는 그 자료를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들이 C를 이렇게 추매하는 거랑 그리고 실패하는 거랑 그쵸. 저희가 추매해서 실패하는 거랑 타격이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전 모르겠으니까 근데 팔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얘네 따라서 5년 10년은 가져가는데 추가 투자는 없을 것 같다. 만약에 뭔가 생긴다. 이제 중국 기업들이 품질 이슈나 결국에는 그 투자를 통해 적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확대를 했던 건데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넘기려면 결국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격 인상했더니 뚝 떨어진다.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고 있던 기존 애들이 다시 또 시장을 먹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면 아 결국 이게 지속 가능한 건 아니었구나라는 게 인지가 되니까 들어갈 텐데 그러면 또 바뀌겠죠? 그렇죠. 뭐 네. C 현금 많으니까요. 예, 뭐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얘네가 이제 아무리 투자를 더 하고 뭐라 그러죠? 물류 투자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투자한다고 해도 적자가 계속 폭이 줄고 있어요. 스스로 마진 올려가지고. 그래서 일단 현금도 문제 없지만 사업 자체적으로도 흑자가 먼 미래에 날 것 같아요. 멀지 않은 미래에. 그래서 그런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 기업은 사실 성장을 계속 이어가줘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좀 어려운 거죠. 기업 특성상. 그래서 이거는 잠깐 보류라는 게 이번 분기 결론입니다. 그래도 뭐 좋은 또 결정을 내리셨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분기마다 볼 건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 볼 건데 네. 보류하겠다. 고민은 주실 거죠? 그렇죠. 네. 물려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팔로우만이 살 길이다. 네. 그래서 이번 분기 좀 가져왔고 네. C그룹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많이 못 오르고 있는데 뭔가 뭐 외면 받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안 좋아서 못 오르는 건지 그거는 알기가 좀 힘들고 근데 또 원래 바닥을 다져야 또 크게 가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뭐 언젠가는 제 평단가도 오기를 바라면서 좋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내용 공유해 주셨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